그래서 이 이석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바로 25년 9월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부총리급이에요. 장관급이 부총리급입니다. 부총리급. 그러면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어떤 거라느냐?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국민통합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이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탕평 인사를 한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너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로 집권을 했지만 국정 운영을 그 논리로만은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이분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자여야 한다. 이거를 취임사에서 발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 취임했을 때 이렇게 발언한 것은 뭐냐? 사실상 그 조직의 직무 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회사의 대표가 취임하는데, 저는 이분 뉴스는 앞으로 방송하지 않고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분 뉴스라는 회사는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처음에 강지호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방송을 이제는 점점 줄여나가고 AI 소프트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똑같아요. 처음에 임명이 되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처음 한 말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자여야 한다. 사실상 오늘 말했었던 맥락과 동의를 하죠.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은 했지만 국정 운영을 그 논리로만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탈당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탈당하셔야 됩니다. 탈당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저는 이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이 처음 임명됐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탈당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제3의 길 구조적 다수를 하려고 이곳저곳 다 이 이재명의 보석 상자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다 모아놨어요. 이재명의 보석 상자에 모아놨어요. 저기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들, 저기 그 내란 세력들, 이런 사람들 모아놨어. 근데 이 보석들이 알고 보니까 보석이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생선이었네? 저는 이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좋지 않은 발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십시오. 헌법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지금 저분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정치적 울타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전당대회 때 뭐라고 썼더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안 썼던 것 같은데. 전당대회 우리 이렇게 치렀잖아요. 모두의 민주당. 근데 이분도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제3의 길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했어. 이제 민주당의 길은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구조적 다수와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번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이거 기획한 사람들이 사실상 이석현 분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절대적 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중도층도 끌고 와야 되고 2030 친구들도 끌고 와야 되고 저기 끝에 있는 내란 세력들에서도 좀 끌고 와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기조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탈당해야 된다. 사실 공감은 가지가 않습니다. 이석현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제3의 길과 구조적 다수와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제3의 길과 구조적 다수는 사실상 대통령을 유지합니다. 당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개조하는 거고 이 구조적 다수는 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당을 고칠 도구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지킬 자산으로 보는 것이냐. 이거는 총선이나 이런 거 이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기면 뭐합니까? 오래 유지를 해야지. 구조적 다수는 사실 오래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석현 씨의 주장은 이재명 너 나가라. 정당은 버려야 할 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셋 다 그런 건 있습니다. 지지 기반으로 현재의 지지 기반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와 무당층들의 시선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 개인은 5년이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정이 실패했을 때 유권자가 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심판은 국민들이 하겠죠. 민주당을 선택해주지 않겠죠. 대통령이 못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 자체가 책임 정치에서 멀어지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당적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잘하면 민주당을 많이 뽑아줄 것이고 못하면 안 뽑아줄 것인데 이러한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 자체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상 견제와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 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원내에서 협상도 해야 되고 지방 조직이 대통령과 여론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뭐 레버리지 얘기를 하던 부동산 정책을 하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해요. 그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진짜 매도 사이드카가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면 이거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민주당이죠. 정당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역할을 원천적으로 이제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론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기 있을 만한 정책만 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은 다수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종종은 결단을 내려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그 정책 기조와 가치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정당을 탈당하면. 단순히 정당이 없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 탈당을 한다. 진짜 바로 레임덕 올 것 같아요. 완충 역할이 없잖아요. 완충 역할이. 민주당이 탈당해버리면 지켜줄 방패막이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해서. 그래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번 100분 토론에서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공개 건의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다가 봉창을 때린다라며 비판을 했다. 박지원 의원님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다.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고 책임 정치이다. 정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1년 간 남은 대통령께 하실 말씀은 아니다. 국회의장도 아니고 탈당할 아무런 사유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을 취소 바란다라고 말했다.
요즘에 제가 박지원 의원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정말 저랑 생각이 동일한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석현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원래 마음에 담아뒀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사실 이분이 감히 탈당 이야기를 못 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주 연속으로 보면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43%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30%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율이 30%면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도 그렇고 국민통합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들이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탈당이라는 것 자체가 통합은 아니고 대통령을 고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두환 때 어땠습니까? 전두환 때 결국에 50 청상 압박이 막 심해가지고 절연했어요. 퇴임 이후에 민정당 탈당했습니다.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박근혜 자유한국당이 윤리위로 그냥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당이 버렸어요. 윤석열 당시에 대선을 앞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탈당합니다. 사실상 탈당이 좋은 의미로서 탈당한 건 거의 없고 대부분 쫓겨나는 형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 너 떠나라. 그러면 우리 정당 망한다.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상 탈당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탈당 중에서도 약간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탈당을 2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당내 기반이 되게 취약했었잖아요. 뭐 동교동계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지방선거 패배 후에 후보 단일화 추진, 후단협에 후보 막 교체론도 막 나오고 정몽준과 막 단일화 해야 된다 그랬었고 투표 전날 지지 막 철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 총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과 정을 분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당시에 제왕적 총재 체제였잖아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총재 체제였어요. 당 대표가 그냥 꽂아 놓고 싶은 사람 다 꽂아 놓을 수 있는 제왕적이네. 사실상 왕이에요. 그 정당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과의 헤어짐을 선택을 했죠. 당시에 대통령이 여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이죠. 민주당을 통제할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이후에 2번 탈당을 하시게 됐는데 이러한 배경 때문에 2번 탈당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2003년에 민주당에는 이제 신주류, 뭐 신기남이라든지 아니면 종동영 지금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구세력, 동교동계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당시에 신당파 의원 40여 명이 탈당을 먼저 하고 9월 29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라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을 했습니다. 원내 47석이었어요. 당시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역주의 정당 구조를 깨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우리가 밀려난 것이 아니라 내가 판 자체를 하나 만들겠다. 판을 새로 짜겠다라고 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47석이 소수당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면 좋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실제로 뭐 밀어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돈을 투입해서 한다던가 세금을 투입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도울 게 있다라고 하면 도울 수만 있다면 돕고 싶다 이 정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발언으로 탄핵 소추안까지 가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얻어요. 이게 1차 탈당했었던 그런 사유입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근데 2차는 2007년이죠. 근데 이 가반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2005년에 재보선으로 계속 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반이 무너졌었고 한나라당의 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대연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층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5.3일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한 곳 빼고 전부 다 빼앗깁니다. 지지율 10%로 떨어져요. 그래서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막 탈당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월 28일 날 당의 부담을 덜겠다며 탈당합니다. 이렇게 탈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탈당이라는 것이 모두 진짜 단순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탈당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힘든 길을 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탈당하고 난리 났었죠. 저 이때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02년이니까 초등학생이죠. 저도 이거 내용을 몰라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한 거고 그 발언이 나온 이유는 명확하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 대들기 시작했다. 대들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55%, 60, 70%면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못할 텐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두박치고 있으니 지금 한번 들이박아보겠다. 지금 조이대도 지금 들이박고 있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대통령님 좀 X를 안 하셔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대통령님 휴대폰 뺏어야 돼요. 트위터 X 못하게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가 진짜 대통령을 잘 도와가지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세요. 그래서 민주당에 떠났던 마음, 김민석 후보에게 떠났던 마음, 대통령에게 떠났던 마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서 보여줘, 증명을 해. 그래야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통령 하고 싶은 일 못합니다. 정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유시민 작가님의 그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런 정책들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